쓰리스타 장군의 차를 막아선 조폭들. 아줌마, 별 달았다고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알아? 건드렸구나. 이제 내 놈들의 운명은 끝났다. 뭐라고? 우리가 누굴 건드린 줄 아냐? 이 나라 권력 절반이 우리 뒤에 있다! 그래. 하지만 너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나는 끝까지 군인이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 세 개, 그리고 그것을 짓밟으려는 그림자들. 평범한 귀향길은 순식간에 목숨을 건 사투로 바뀌고 정의를 지키려는 마지막 싸움이 시작된다. 조폭, 정치, 배신, 그리고 전우애. 그 속에서 드러나는 충격적 반전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군인의 의지. 시작부터 끝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그 전에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 좋은 행운 가득하실 거예요.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 외곽의 낡은 군 관사에서 알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강은주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군인으로 살아온 30여 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죠. 침대에서 일어나 군복을 정갈하게 개어두고 세면을 마친 후 작은 주방으로 향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군요. 혼자 중얼거리며 라디오를 켭니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죠. 경제 소식, 정치 뉴스, 사회 이슈들이 차례로 전해집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은주의 아침 일과는 변하지 않았죠. 정확히 6시에 식사를 마치고 6시 30분에 집을 나서는 것. 그것이 그녀의 철칙이었습니다. 쓰리스타 장군이라는 계급장을 달고 있지만 사실 강은주는 퇴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훈련 복귀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죠. 최근 군에서는 여성 장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었고 그녀의 경험과 능력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군복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어깨에 달린 별 3개가 빛납니다. 이 별들은 그녀가 걸어온 길의 증명이었죠. 남성 중심의 군 조직에서 여성으로서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에 귀를 기울입니다. 정치권의 부패 척결 소식, 사회각 분야의 개혁 움직임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복을 벗는 날이 오더라도 이 나라를 지키던 내 마음만은 벗을 수 없지.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아파트 주민이 그녀를 흘끗 쳐다봅니다. 여성이 장군 계급장을 달고 있는 것이 신기한 듯 보이는 시선이었죠. 강은주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상대방은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또 다른 주민은 대놓고 수군거렸습니다. 요즘 여자도 장군이 되나 보네. 세상 참 많이 변했어. 목소리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은주는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마음 한편이 씁쓸해졌죠. 군에서는 인정받고 있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여전히 편견의 시선이 따라다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서며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그녀의 차는 검은색 세단이었죠. 화려하지도 눈에 띄지도 않는 평범한 차였습니다. 군인답게 실용성을 중시하는 그녀의 성격이 드러나는 선택이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라디오를 다시 켭니다. 교통정보가 흘러나오죠. 오늘은 훈련장으로 복귀하는 첫날이었습니다. 몇 개월간의 휴식을 마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후배들과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은 분주했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버스와 지하철은 만원이었죠.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군인의 사명이라고 강은주는 믿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며 속도를 올립니다. 훈련장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었죠.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들으며 그녀는 오늘 하루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부대 현황 보고를 받고 훈련 계획을 검토하고 장교들과의 회의도 있었습니다. 문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관의 전화였죠. 장군님, 오늘 복귀 일정에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오전 회의가 1시간 앞당겨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정대로 도착하겠습니다. 간단 명료한 대답이었습니다. 강은주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했죠. 감정을 섞지 않고 명확하게 소통하는 것. 그것이 군인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나이 50을 넘긴 여성 장군으로서 앞으로 얼마나 더 이 길을 걸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회는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편견과 시선들. 그런 것들과 싸우면서도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하는 현실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아파트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이 작은 관사에서 보낸 시간들이 떠올랐죠. 혼자서 보낸 수많은 저녁들, 깊은 밤까지 이어진 업무, 때로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켜둔 텔레비전의 불빛들. 군인의 삶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개인의 행복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이 우선되는 삶 말이죠. 도로 위에서 바라본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훈련장에서 만날 동료들과 부하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처음 보는 새로운 얼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은주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녀의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바뀌게 될 운명의 하루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평화로워 보이는 이 아침이 사실은 거대한 폭풍전의 고요함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곧 그녀 앞에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었고 강은주는 여전히 평온한 마음으로 앞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강은주의 차가 톨게이트에 접근했습니다. 오전 교통량이 많지 않아서 차들이 원활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강은주는 하이패스 차로로 향했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 2대가 강은주의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었죠. 뒤에서도 또 다른 차가 바짝 붙어왔습니다. 완전히 앞뒤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지? 강은주가 상황을 파악하려는 순간 앞차에서 남자 몇 명이 내렸습니다. 옷차림부터 심상치 않았죠. 화려한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 영락없는 조폭의 전형이었습니다. 이들은 천천히 강은주의 차로 다가왔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은주는 창문을 조금만 내렸습니다. 군인의 본능으로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이죠. 아줌마, 길 잘못 든 거 아니야?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명백한 도발의 의미가 담겨 있었죠. 강은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저는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 합니다. 급한 일? 남자가 킥킥 웃었습니다. 별 달았다고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알아? 그제서야 이들이 강은주의 군복과 계급장을 확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태도에는 전혀 경외감이 없었죠. 오히려 더욱 도발적으로 변했습니다. 강은주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군인으로서 당당하게 맞서기로 결심했죠.
키가 크고 당당한 자세의 여군 장군 앞에서도 이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즉시 길을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강은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30년간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익힌 위엄이 묻어났죠. 하지만 조폭들은 오히려 재미있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여자가 별 달고 나서니까 목소리가 달라지네. 다른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덩치가 큰 남자였죠. 강은주보다 한 뼘은 더 큰 체격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누구든 상관없지만 지금 불법적으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신고하겠습니다. 강은주가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조폭 중 한 명이 급히 다가와서 강은주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강은주는 즉시 그 손을 뿌리쳤죠. 오랜 군사훈련으로 단련된 몸이었습니다. 이런 X8 건드리면 안 되겠네. 욕설을 내뱉으며 뒤로 물러선 남자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여군 장군의 몸놀림이 예상보다 빨랐던 것이죠. 그때 뒤쪽 차에서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점잖아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죠. 다른 조폭들과는 달리 정장 차림이 단정했습니다. 장군님, 죄송합니다. 애들이 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갑작스럽게 예의 바른 태도로 변한 것이 더욱 수상했습니다. 강은주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죠. 그러면 즉시 길을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잠깐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도 할 말이 있어서 그럽니다. 중년 남성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강은주는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주변에는 여전히 다른 조폭들이 에워싸고 있었고 다른 차들도 지나가지 못하고 있었죠.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겁니까? 장군님께서 앞으로 가실 곳이 어디인지 궁금해서 말입니다. 혹시 군납업체들과 관련된 일은 아니시죠? 순간 강은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군납업체라는 말이 나온 것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이들이 단순한 조폭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누구이고 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까? 아, 별거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이에요. 요즘 군 관련해서 이상한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잖아요. 중년 남성이 빙긋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섬뜩한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폭 중 한 명이 강은주가 차에서 꺼낸 군복 가방을 발로 찼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굴러떨어지면서 안에 들어있던 서류들이 흩어졌죠. 야, 이거 재미있네. 군인 아줌마가 뭘 들고 다니나 보자. 그 순간 강은주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군인에 대한 모독, 그것도 국가를 상징하는 군복에 대한 모독이었죠.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어선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치우고 사과하십시오. 강은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폭들은 오히려 더욱 도발적으로 행동했죠. 사과? 왜? 별 달고 다닌다고 특별 대우 받을 줄 알아? 덩치 큰 남자가 군복 가방을 또 한 번 발로 찼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심하게 말이죠. 가방의 지퍼가 완전히 열리면서 안에 들어있던 모든 것들이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강은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군인으로서 함부로 폭력을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했죠.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즉시 사과하고 길을 비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신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로 웃어댔죠. 신고? 누구한테? 경찰한테? 중년 남성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뭔가 확신에 찬 무언가가 있었죠. 마치 경찰조차 두렵지 않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강은주는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단순한 건달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뭔가 더 큰 배우가 있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갈등의 불씨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강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군인으로서 법적 절차를 따르기로 결심했죠. 핸드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입니까? 지금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차량 통행 방해와 폭행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폭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았죠. 오히려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내려서 상황을 파악하러 왔죠. 강은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경찰관이 강은주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강은주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죠. 차량 통행 방해, 협박, 그리고 군복에 대한 모독까지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들이 저기 있는 분들입니까? 경찰관이 조폭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경찰관이 조폭들과 눈빛을 주고받는 것이었습니다. 미묘하지만 분명히 서로를 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잠깐만요. 저분들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경찰관이 조폭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은주는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려고 했지만 너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해서 알아들을 수 없었죠. 몇 분 후 경찰관이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군님, 저분들 말로는 단순한 오해였다고 합니다. 서로 양보해서 원만히 해결하시는 게 어떨까요? 양보라니요? 명백한 범죄 행위인데 왜 양보를 해야 합니까? 강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경찰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사실 요즘 이런 사소한 일로 신경 쓸 일이 많아서 말입니다. 서로 사과하고 넘어가시면 안 될까요? 경찰관의 말에 강은주는 경악했습니다. 이것이 사소한 일이라니요. 국가를 상징하는 군복에 대한 모독이 사소한 일이라는 겁니까? 그때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에는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오히려 형식적이고 건성으로 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장군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군납업체 관련 일들 말입니다. 순간 강은주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런 것을 알고 있는 걸까요? 강은주가 최근 군납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었거든요. 당신들이 어떻게 그런 것을 압니까? 아, 그냥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군 쪽에는 소문이 빠르잖아요. 중년 남성이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장군님, 요즘 정치권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강은주는 이제 확신했죠. 이들이 단순한 조폭이 아니라 정치권과 연결된 조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저를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라뇨. 그냥 친근한 조언입니다. 군인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중년 남성의 말에 다른 조폭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강은주는 주먹을 꽉 쥐었죠. 하지만 여기서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님,
지금 제 앞에서 명백한 협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경찰관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글쎄요, 제가 듣기로는 그냥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데요. 협박으로 보기에는 좀. 경찰관도 이들과 한편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강은주는 절망감을 느꼈죠. 법과 질서를 믿고 살아온 군인으로서 이런 상황을 경험한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법이 썩었다면 군인의 정의로 막아야 하나?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군인이 법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만은 절대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강은주가 물러서려는 순간 중년 남성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나중에 상의할 일이 있으시면 연락하십시오. 저희도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명함을 받아보니 대한종합건설 대표이사 김철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건설업체 사장 같았지만 강은주는 이것이 위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로 돌아가면서 강은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들이 군납 비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죠. 그리고 경찰까지 매수되어 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믿을 만한 옛 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 정보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김영호 대령이었죠. 영호야, 나야. 은주다. 급한 일이 생겼어. 혹시 시간 되면 비밀리에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일이세요, 장군님?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내가 아는 그 조용한 카페 있잖아. 오늘 저녁에 만나자. 전화를 끊고 나서 강은주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했거든요. 믿을 만한 동료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차를 출발시키면서 백미러로 뒤를 확인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따라오고 있었죠. 이들이 강은주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세계로 들어선 거로군. 강은주는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군인으로서 정의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7시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강은주와 김영호 대령이 마주 앉았습니다. 카페 구석진 자리를 선택한 것은 혹시 모를 도청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김영호는 정보부서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장군님, 무슨 일이 그렇게 급하신 겁니까? 김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은주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거든요. 영호야, 오늘 아침에 이상한 일을 당했어. 고속도로에서 조폭들이 나를 가로막고 협박을 했는데 그들이 군납 비리에 대해 알고 있더라고. 강은주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톨게이트에서 벌어진 일부터 경찰의 이상한 반응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죠. 김영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장군님께서 조사하고 계신 군납 비리 건이 새어나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높은 선에서 말이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경찰까지 한패라는 거야. 요즘 권력형 범죄 조직들이 그렇습니다. 단순히 폭력으로만 일을 처리하지 않아요. 정치인, 관료, 심지어 법조인까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죠. 김영호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주변을 한 번 더 살피고 나서 계속 이야기했죠. 장군님, 혹시 최근에 국방부 내부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글쎄, 특별히 느낀 건 없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최근 몇 달간 이상한 정보들을 입수하고 있습니다.
군납업체들과 정치권을 연결하는 거대한 커넥션이 있다는 첩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김영우가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강은주에게 건네주면서 말했죠. 이것들을 한번 보세요. 제가 비공식적으로 모은 자료들입니다. 강은주가 서류를 펼쳐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 군납업체들의 수상한 거래 내역, 정치인들과의 만남 기록,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자금 흐름까지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죠. 이 자료들은 어떻게 구한 거야? 군 내부의 몇몇 양심적인 분들이 제보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자료들이에요. 강은주는 자료를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한 페이지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죠. 대한종합건설이라는 회사명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영호야, 이 대한종합건설이라는 회사 알아? 아, 그 회사요? 겉으로는 평범한 건설업체지만 실제로는 군납 비리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곳입니다. 강은주는 오늘 아침 받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김철수라는 이름이 적힌 명함이었죠. 이 사람이 오늘 나에게 명함을 준 사람이야. 김영우가 명함을 받아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장군님, 이 사람은 상당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겉으로는 사업가지만 실제로는 정치권과 깊이 연결된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브로커? 네, 정치인들과 군 관련 업체들 사이에서 돈과 정보를 중개하는 역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해요. 김영우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 모든 군납 비리의 배후에는 현재 국방부 고위직에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 고위직? 강은주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였습니다. 설마 자신이 모시고 있는 상관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요? 구체적으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국방장관급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강은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충성해온 조직 내부에 이런 부패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장군님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니까요. 김영우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혹시 누군가 엿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죠. 장군님, 혹시 믿을 만한 다른 동료들이 있으십니까? 이 일은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강은주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함께 일했던 동료들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을 떠올려 봤죠. 몇 명 있긴 해. 하지만 이런 위험한 일에 끌어들이기가 망설여져. 하지만 장군님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이미 상대방이 장군님을 감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페 입구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김영우가 재빨리 그들을 확인하고 강은주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장군님, 우리 자리를 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강은주도 그들을 보고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오늘 아침 톨게이트에서 본 사람들과 비슷한 분위기였거든요. 뒷문으로 나가죠. 2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죠. 뒷골목으로 나온 후 김영우가 말했습니다. 장군님,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저들이 장군님을 본격적으로 감시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빨리 움직여야겠군. 강은주의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도 없고 물러서서도 안 되는 상황이 되었죠. 영호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자. 그리고 믿을 만한 동료들에게도 연락을 취해볼게. 알겠습니다, 장군님.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는 마세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강은주는 자신의 차로 향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죠. 이제 정말 위험한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강은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김영우와의 만남에서 들은 충격적인 사실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군 내부에 이런 거대한 부패 조직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장군님, 어제 우리 이야기 잘 생각해 보셨나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김철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벌써부터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죠. 강은주는 문자를 지우고 믿을 만한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를 건 사람은 박미경 대령이었습니다. 강은주가 과거에 함께 훈련을 받았던 동기이자 현재는 군수사령부에서 일하고 있는 믿을 만한 동료였죠. 미경아, 나야. 은주다. 혹시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언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두 사람은 서울역 근처의 조용한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 오히려 안전할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 약속 장소에서 만난 박미경은 강은주의 표정을 보자마자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언니, 정말 무슨 일이에요? 강은주는 어제부터 일어난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톨게이트에서의 협박부터 김영우와의 만남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군납 비리가 이런 규모라니. 박미경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죠. 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미경아, 위험할 수도 있어. 정말 괜찮겠어? 괜찮아요. 우리가 군인이 된 이유가 뭐예요?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그때 강은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영호에게서 온 급한 전화였죠.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어제 우리 만남이 들켰어요. 뭐라고? 제가 부서로 돌아간 후에 상관에게서 질책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우리 만남을 보고했나 봐요. 강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미 감시망이 생각보다 촘촘하게 깔려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은신할 곳을 마련해 두세요. 전화를 끊은 후 강은주는 박미경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미경의 표정도 심각해졌죠. 언니, 그렇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네요. 어디서 숨어야 할까요? 일단 내가 알고 있는 안전한 곳이 있어. 예전에 동료가 운영하던 펜션이 있거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식당 입구로 수상한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강은주는 즉시 위험을 감지했죠. 미경아, 우리 지금 당장 나가야 해. 왜요? 저기 보이는 사람들, 어제 본 사람들 같아. 두 사람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남자들이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챘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장군님? 김철수가 나타났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길을 비켜주세요. 강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김철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잠깐만 이야기를 나누고 가시죠. 어제 제 문자 받으셨을 텐데 답장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장군님 가족들은 안전하신가요? 특히 조카되는 대학생 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강은주의 혈관에 차가운 피가 돌았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가족까지 조사해서 협박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감히 제 가족을 건드리겠다는 겁니까? 건드리다니요. 그냥 안부를 묻는 것뿐입니다. 요즘 대학가가 위험하잖아요.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강은주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가족의 안전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죠. 원하는 게 뭡니까? 간단해요. 장군님께서 현재 조사하고 계신 일들을 중단하시면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요. 김철수가 손짓을 하자 주변에 있던 남자들이 강은주와 박미경을 에워쌌습니다.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김영우가 나타난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미 어깨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장군님, 빨리 피하세요. 김영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총성이 이어졌고 김영우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영호야. 강은주가 그에게 달려갔지만 이미 많은 피를 흘린 상태였습니다. 김영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강은주에게 말했죠. 장군님, 군인은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김영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강은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이었죠. 강은주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믿었던 동료가 자신 때문에 죽었다는 죄책감과 분노가 동시에 몰려왔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군님? 김철수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주변에는 총을 든 남자들이 에워싸고 있었죠. 강은주는 김영호의 시신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말이죠. 김영호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죽여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강은주의 목소리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서도 군인으로서의 신념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김철수는 강은주의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변했죠. 장군님, 정말 고집이 세시네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김철수가 부하들에게 눈짓을 하자 총을 든 남자들이 강은주와 박미경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식당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죠. 누군가 신고를 한 것 같았습니다. 빨리 처리하고 철수하자. 김철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은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김영호의 시신 옆에 떨어진 권총을 재빨리 집어들었습니다. 모두 물러서세요. 군사훈련으로 단련된 강은주의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된 것이죠. 하지만 상대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강은주는 박미경을 보호하며 식당 뒤쪽으로 피했죠. 다행히 경찰이 도착해서 김철수 일당은 서둘러 철수해야 했습니다. 장군님, 이번에는 살아남으셨지만 다음에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김철수가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었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강은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 경험했듯이 경찰 중에도 이들과 한편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미경아, 우리 여기서 빨리 나가야 해. 하지만 경찰한테 신고해야 하지 않아요? 지금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자. 두 사람은 혼란한 틈을 타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강은주는 김영호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분노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죠.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강은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영호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군인은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하죠? 정말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박미경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거든요.
미경아, 예전에 내가 훈련시켰던 여군 후배들 기억나? 네, 기억해요. 왜요? 그들에게 연락해보자. 이런 때일수록 동지가 필요해. 강은주는 핸드폰을 꺼내 예전 부하였던 여군 장교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화를 건 사람은 현재 특수부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수진 소령이었죠. 수진아, 나야. 강은주 장군이야. 장군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로 연락을 주셨어요? 급한 일이 생겼어. 혹시 시간 되면 다른 동기들과 함께 만날 수 있을까? 이수진의 목소리에서 즉시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강은주 장군이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는 것은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뿐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장군님. 어디서 만날까요? 내가 아는 그 안전한 장소 있잖아. 오늘 밤에 만나자. 네, 다른 동기들에게도 연락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은주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믿을 만한 동지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거든요. 밤이 되어 약속 장소에 모인 사람들은 강은주와 박미경을 포함해서 모두 5명이었습니다. 이수진 소령 외에도 김나영 소령, 정밀한 중령이 함께 왔죠. 모두 강은주가 과거에 직접 훈련시켰던 믿을 만한 후배들이었습니다. 장군님, 무슨 일이 그렇게 심각한 건가요?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은주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했죠. 군납 비리 조사에서 시작된 일부터 김영호의 죽음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큰 문제네요. 군 내부에 이런 부패 조직이 있다니. 정밀한 중령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장군님,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너무 조직적이에요. 김나영 소령의 말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이었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하지만 정말 위험한 일이니까 강요하지는 않을게. 강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후배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수진이 먼저 나섰습니다. 장군님, 저희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른 후배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이었죠. 장군님께서 저희를 군인으로 만들어주셨잖아요. 이제 저희가 장군님을 도울 차례입니다. 정밀한 중령의 말에 강은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런 훌륭한 후배들을 두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거든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강은주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서 희망을 찾은 기분이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박미경이 물었습니다. 일단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해. 그리고 이들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저희가 각자 맡은 부서에서 정보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이수진이 제안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일하는 그녀는 정보 수집 능력이 뛰어났거든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 군 내부에도 이들과 연결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강은주가 당부했습니다. 김영호의 죽음을 생각하면 정말 조심해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장군님. 모든 후배들이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강은주의 핸드폰에 또 문자가 왔습니다. 김철수에게서였죠. 장군님, 새로운 친구들이 생기셨나 보네요. 하지만 그 친구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는 않으실 텐데요. 이 문자를 보는 순간 강은주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이 지금도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모두 조심해. 저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강은주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배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죠. 장군님, 저희는 특수훈련을 받은 군인들이에요. 그 정도 위협으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수진의 말에 다른 후배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은주는 이런 든든한 동지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죠. 희망과 분노가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영호의 죽음에 대한 복수와 정의 실현에 대한 의지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강은주와 후배들은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수진이 특수부대 정보망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은 놀라웠죠. 김철수의 조직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장군님,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이수진이 서류 뭉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군납업체들과 정치인들 사이의 거래 내역, 비자금 조성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국방부 고위직의 연루 증거가 들어 있었죠. 이제 김철수와 직접 맞대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정밀한 중령이 말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었죠. 그때 강은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철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장군님, 오늘 밤 한번 만나시죠. 마지막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서 만나자는 겁니까? 경기도 외곽에 있는 폐공장이 있습니다.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밤 11시에 오세요. 혼자 오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혼자 오시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후배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군님, 너무 위험해요. 분명 함정일 거예요. 박미경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은주의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죠. 이제 끝장을 내야 해. 김영호의 복수도 해야 하고. 그렇다면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수진이 나섰지만 강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대신 너희들은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경찰과 언론에 증거 자료를 전달할 준비를 해줘. 하지만 장군님, 이건 내 싸움이야. 군인으로서 끝까지 책임져야 해. 밤 11시 경기도 외곽의 폐공장. 한때 군수물자를 생산했던 곳이라고 김철수가 알려준 장소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군납 비리의 무대가 된 셈이었죠. 강은주는 혼자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김철수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주변에는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았죠. 장군님, 정말 오셨네요. 용기가 있으시군요. 김철수가 박수를 치며 나타났습니다. 조롱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이제 끝내자. 당신들의 정체를 모두 알고 있으니까. 강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에는 권총을 쥐고 있었죠. 정체요? 하하, 장군님은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김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에는 뭔가 섬뜩한 자신감이 있었죠. 무슨 소리입니까? 장군님, 이 모든 군납 비리의 진짜 배우가 누구인지 알고 싶으세요? 김철수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강은주는 긴장했죠. 누구입니까? 바로 장군님의 상관이자 현재 국방장관인 최연수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강은주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연수 국방장관은 강은주가 평생 존경해온 상관이었거든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고요? 그럼 이걸 보세요. 김철수가 태블릿을 꺼내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최연수 장관이 김철수와 만나 돈을 주고받는 장면이 나왔죠. 이게 무슨... 강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고 따랐던 상관이 이런 일의 배우였다니요. 장군님, 놀라셨나요? 최 장관은 이미 10년 전부터 우리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군납 업체들과의 계약, 예산 배정, 모든 것이 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거예요. 김철수의 말에 강은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군의 명예와 정의가 이미 최고 위층부터 썩어 있었던 것이죠. 그럼 장군님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저희와 손잡고 조용히 살아가시는 게 어떨까요? 절대 안 됩니다. 강은주가 소리쳤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의를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김철수가 손짓을 하자 주변에 숨어있던 무장한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강은주는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죠. 하지만 장군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장군님이 조사하고 계신 그 증거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장군님의 동료 중에 우리 편이 있거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강은주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믿었던 동료 중에도 배신자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총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은주는 공장 내부의 기계들을 엄폐물로 활용하며 응전했죠. 오랜 군사 훈련 덕분에 혼자서도 여러 명을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탄환이 떨어져 가고 있었고 부상도 입었죠. 어깨에 총알이 스친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장군님,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김철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은주는 포기하지 않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공장 밖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이수진과 후배들이 나타난 것이었죠. 강은주의 안전이 걱정되어 몰래 따라온 것입니다. 장군님, 이수진이 소리치며 적들을 향해 사격했습니다. 상황이 급변했죠. 치열한 사투 끝에 강은주는 김철수를 제압했습니다. 총을 그의 머리에 대고 말했죠. 이제 끝이야. 장군님. 저를 죽여도 소용없어요. 최 장관이 살아있는 한 이 조직은 계속될 거니까요. 하지만 강은주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공장 안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거든요. 김철수의 자백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걱정하지 마. 최 장관도 곧 법의 심판을 받을 거야. 강은주가 말하자마자 후배들이 수집한 모든 증거가 실시간으로 언론과 수사기관에 전달되었습니다. 거대한 부패의 고리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일주일 후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강은주와 후배들이 폭로한 군납비리 사건이 연일 톱뉴스를 장식했거든요. 최연수 국방장관을 비롯해 관련된 정치인들과 업체 관계자들이 줄줄이 검거되었습니다. 강은주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폐공장에서의 총격전에서 입은 상처 때문이었죠. 하지만 마음만은 편안했습니다. 김영호의 복수를 했고 정의를 실현했다는 뿌듯함이 있었거든요. 장군님, 기분이 어떠세요? 병문안을 온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함께 온 다른 후배들의 얼굴에도 뿌듯한 표정이 역력했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희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야. 강은주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후배들의 용기와 희생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었거든요. 장군님께서 먼저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저희는 그저 따라간 것뿐입니다. 정밀한 중령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최연수 전 국방장관의 구속 소식, 군납업체들의 부정거래 실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폭로한 강은주 장군에 대한 이야기까지 상세히 보도되고 있었죠. 국민들의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장군님을 영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박미경이 신문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강은주의 사진과 함께 정의를 지킨 여군 장군이라는 제목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은주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평생 존경해온 상관이 부패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영웅이라니. 나는 그냥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그 당연한 일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장군님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죠. 개인의 안위보다 정의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수사기관의 고위 관계자였죠. 강은주 장군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대한민국의 군이 다시 깨끗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죠? 맞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군님께서 제공해 주신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강은주와 후배들이 목숨을 걸고 수집한 증거들이 재판에서 핵심 자료로 활용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군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군에서 계속 복무하실 건가요? 박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두 궁금해하는 부분이었죠. 강은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이 바뀌었거든요. 군에 대한 신뢰도 흔들렸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글쎄,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무엇인가요? 군복을 벗는다 해도 이 나라를 지키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 거야. 강은주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군인의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이었거든요. 며칠 후 강은주는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죠. 군에서 은퇴하지 않고 계속 복무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군 내부의 부패가 뿌리 뽑혔지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필요했거든요. 장군님, 정말 계속 복무하시는 거예요? 이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어.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깨끗한 조직으로 만드는 일 말이지. 강은주의 말에 후배들도 감동했습니다.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조직의 발전을 선택한 것이었거든요. 그럼 저희도 장군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밀한 중령이 말했습니다. 다른 후배들도 같은 마음이었죠. 한 달 후 강은주는 새로운 보직을 받았습니다. 군 내부 비리 척결과 투명성 강화를 담당하는 특별팀의 팀장이었죠. 이번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깨끗한 군을 만들어가는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군요. 박미경이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희망이 가득했죠. 하지만 강은주에게는 아직 하나의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받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었죠. 평생 믿어왔던 가치관이 흔들렸고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던 아픔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강은주는 김영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하얀 국화꽃을 들고 말이죠. 영호야, 약속 지켰어. 내가 지키려던 정에 내가 끝까지 실현했다. 묘비 앞에서 술 한 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김영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걱정 마라. 내가 지키려던 이 땅 끝까지 내가 지켜주마. 하늘에서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김영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그 바람 속에서 강은주는 국군가의 선율을 들었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군인의 자부심과 사명감이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졌죠. 이제 강은주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더 강한 군인,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리더가 된 것이죠. 군인은 나라를 지키지만 진짜 싸움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 이제 나는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강은주의 마지막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